제목은 살생부. 살생부? 아, 이거 무서운 얘기네. 올 것이 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주은 씨가 보내주신 공모장입니다. 사실 남편은 영업직이라 술자리가 잦은 편인데요. 술 취해 들어오는 날은 발소리부터 다르거든요. 쿵쿵쿵쿵쿵쿵쿵쿵. 왜 그 발망치라고 하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리치면서 비틀비틀 걷습니다.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할 때도 있어서 사실 술 먹고 들어오면 늘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건 주사의 시작이고요. 본격적인 주사는 바로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꺼져! 꺼지라고! 나가. 안 나가? 나가라고, 이년아! 이 인간이 평소 나한테 쌓인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푸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요 정도는 뭐 저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이야. 불길한 예감에 덜덜 떨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부선재 씨 가족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영등포 경찰서 저 교통과인데요. 지금 좀 빨리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세상에나 남편이 술에 취해 도림천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어우, 왜 갔어? 아우.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남편 말로는 택시 기사가 자기를 거기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찰에 그 나쁜 택시 기사를 꼭 좀 잡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택시 안에서 계속 쌍욕을 해대더니 기사님을 치고 발로 의자를 차고 아주 난동을 부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리겠다고 빨리 세우라고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사 씨! 내려줘! 자동차 전용 도로라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때를 쓰니까 나중에는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해서 호호호호호. 하는 수 없이 그냥 내려줬다는 겁니다. 남편을 붙잡고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따져 물었어요. 아니 어제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남편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졸음이 너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비좁은 차 안에서 점점 얼굴을 들이대며 다가오는데 이건 뭐 피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익히 알고 있던 얼굴이었대요. 왜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귀찮게 하는데! 나가! 안 나가? 나가라고, 이년아! 꺼지라고! 좀 귀찮게 좀 하지 말고 좀 나가라. 그 집안에서 욕하던 그 얘기를 듣자 저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 피를 흘리면서 내가 야 그만해. 귀신 타령 좀 그만하라고. 아 지긋지긋해 진짜. 문제는 그 뒤로
또 남편이 그 도로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와, 이 인간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셨어요? 네. 남편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사람이 글쎄요. 술에 취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견됐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지 뭐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뭐? 이 자식이 술이 취해 도로에서 아이고 얘가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택시 안에서 막 귀신이 막. 얘기를 다 들은 두 분의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뭐 하는 게 있나 보다, 아는 게 있나 보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상한 걸 묻는 거예요. 그 귀신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너도 죽어 이랬던 것 같아요. 아이, 정말 너도 죽어라고 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그럼 혹시 그때 죽은 그 부선제가? 그날 시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학교 앞에서 큰 개를 만나서 도망치다가 건물 3층에서 추락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얼굴 뼈가 으스러지고요. 거기다가 온몸에 골절상까지. 큰 사고다. 그나마 시멘트 바닥이 아닌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목숨만은 건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이제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남편을 찾았다고 해요. 우리 선재 우리 부선제 어디 있어요? 부선제! 간호사가 몹시 난처해하면서 부선재님 영안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야? 영안 여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실신을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기다시피 겨우 영안실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얀 천을 걷고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시아버지는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희 남편과 비슷한 시간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부선재. 이 희성인데, 부시가. 부선재가 흔한 이름도 아니고 비슷한 시각 응급실로 나란히 실려왔으니까 간호사가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더 깨름칙한 것은 나중에 사과를 하러 온 그 간호사가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실은 아드님 상태가 더 심각했거든요. 교통사고로 오신 분은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시아버진 그때 남편 대신 죽은 부선재가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는 건 아닌지 큰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본 귀신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 놀라셨습니다. 야, 그날 그 죽은 부손재가 여자였어. 눈도 못 감고 죽었더라고. 그때 본 얼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은 더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본 귀신도 얼굴에 유리가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야야야야.
그런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며칠 후 남편은 더 괴이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 이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등에 뭐가 좀 간질간질 걸리적거리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건 귀신이 욕실 천장에서 고개를 쑥 내밀고서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혼비백산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발가락 사이로 샤워실 유리문이 끼는 바람에 발가락이 쫙 찢어진 거예요. 아우.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귀신이 하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대요. 왜 그래? 죽이려 그래. 무서워. 이쯤 되니 진짜 그날 죽은 부선재 씨의 원혼이 남편에게 해코지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저희 부부를 더 공포에 떨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자리가 있다던 남편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주사를 피해 안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아이들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 걷는 소리가 멀쩡한 거예요. 웬일이래. 오늘 별로 안 취해졌네.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저희 있는 안방으로 다급하게 걸어오는 겁니다. 안방 문을 부술듯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또 그 귀신이야? 저승사자가 날 잡아갈 모양이야.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새벽녘에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탁 떴는데 부선재 귀신이 몸을 구긴 채 요상한 자세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스산하게 웃고 있더래요. 그 귀신이 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암막 커튼 뒤로 시커먼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강도다. 그래서 귀신이 웃고 있었구나. 남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손을 뻗어 강도를 향해 힘껏 스탠드를 때려쳤는데 그 남자 비명커녕 미동도 없더래요. 온통 검은색의 남자. 순간 남편은 저건 귀신이 아니라 저승사자구나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죽을 거야. 이제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방을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트로 달려가서 팥과 소금을 한 포대씩 샀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도 같이 샀네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내려. 절대 내려면 안 돼.
남편은 그 뒤로 여자 귀신도 저승사자도 안 보인다고는 했지만 그 한 주에만 병 걸린 사람 마냥 7kg이나 빠졌어요. 어머. 남편과 저는 언제 또 저승사자가 나타날지 몰라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